안녕하세요. 디컬렉터 팬덤디입니다. 팟캐스트 팬덤디 어느새 네 번째 D는 디벨롭입니다. 디벨롭은 성장하다, 개발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엄마가 된 이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담아 선택한 주제입니다. 둘째 아이를 키울 때까지만 해도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가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키워주시기도 했고요. 부모님들은 멀리 계셨지만 남편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서로 육아와 집안일을 나눠서 출퇴근을 무리 없이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며 첫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고,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 후 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모유 수유를 6개월간 했는데요. 단유를 하자마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예상치 못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후에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했고 일상의 루틴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 한 가지만 실행하자고 정한 원칙이 경제신문 읽기였어요. 신문을 읽던 어느 날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디벨로퍼라는 단어는 IT 쪽에서 개발자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부동산 매입부터 개발 기획, 상품 설계, 마케팅,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팟캐스트를 즐겨 듣기 시작했던 2016년부터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이기도 했고 2017년 초 경매학원을 다니며 퇴근 후 열심히 수업을 듣던 중 첫 아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에너지 넘치게 살았었거든요. 같은 해 7월에는 청약에 도전해 서울의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혼이었던 우리 부부는 자금 계획이 미흡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문재인 정부 시절 파리 대책이 무서워 당첨됐던 아파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거주 의무도 없었을 때였는데 전세를 주면 된다는 부동산 소장님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의 재당첨 금지 기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자산을 불리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 그 사이 부업으로 돈을 좀 더 벌어볼 생각에 문구류를 만들어 파는 작은 개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언젠가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청약만을 기다리던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제게는 새 아이가 생겼습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이 풀린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고 책과 신문만 읽으며 실행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국 전문가에게 부동산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2023년 하반기 서울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마음속에 부동산을 품은 지 7년이 지나서야 겨우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변화를 선물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준 아이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보물입니다. 디자인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욕심도 아이들 덕분에 생겼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익숙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며 과도한 책임감에 마음이 힘들어지다 보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두렵고 무서워지더라고요. 워렌 버핏의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투자라는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좋아하는 디자인과 부동산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디자인과 부동산 투자 모두 사람을 중심으로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편의를 고려해 가치를 극대화하며 디자인은 고객과 팬의 요구와 감정을 반영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두 영역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얻은 통찰을 팬덤디라는 브랜드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공간의 잠재력을 발굴하듯 디자인에서도 브랜드의 DNA와 팬들의 열정을 탐구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D를 통해 소통하기로 결심하고 팬덤디의 성장 단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단계 디자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힘으로 성장한다. 2단계 컨텐츠. 소통을 통해 영역을 확장한다. 3단계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돈의 효율적 운영을 한다. 4단계 에셋.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자산을 형성한다. 팬덤디의 최종 목표는 디자인에서 시작해 컨텐츠, 비즈니스, 에셋으로 연결되는 성장 단계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창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경험한 모든 과정과 배운 노하우를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부동산에서 공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처럼 디자인에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팬덤의 열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팬덤디는 단순히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팬덤, 디자인, 그리고 성장을 연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입니다. 디자인도 부동산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니까요. 저는 팬덤디를 통해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 브랜드가 어떻게 팬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고 제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결국 팬덤디는 저의 성장 기록이자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실행하고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디자인과 팬덤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선사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성장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도 앞으로 부동산과 디자인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더 멋진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design.fandomd@gmail.com design.fandom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방송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 SNS에만 올리고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아 아직까지 피드백은 받지 못했는데요. 팬덤디의 컨셉을 두루뭉술하게만 잡아놓고 시작한 방송이라 컨텐츠가 쌓이며 컨셉이 정리가 좀 되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볼 예정입니다. 방송 후기는 SNS에 #팬덤디 후기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디벨롭 과정을 떠올리며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상 당신의 1호 팬, 디컬렉터 팬덤디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